안녕하십니까. 헛방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99번째 시간. 오늘은 요식업에 잘 맞는 사주라고 해 시작했다가 매번 실패한 사주를 가지고 헛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가 요식업이 맞고 요식업으로 재물을 벌 수 있는 사주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보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합니다. 사모님, 이 사주는 요식업이 맞지 않고 의식주가 깨지니 재물도 깨지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실은 제가 오래전에 유명하다고 한 곳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제 사주가 특수격, 정격 사주라 부귀할 사주이고 의식주를 뜻하는 식상으로 잘 빠져 있어 요식업을 하면 큰 돈을 버는 사주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요식업을 했는데 하는 족족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을 갖고 선생님께 확인차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는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삼상격 정격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란스가 깨진 정격 사주라 정격 사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뜻하는 식상이 잘 빠진 게 아니라 불에 놓고 또 흙에 매몰되어 너무 약하니까 요식업이 안 맞고 재물을도 약한 사주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상당히 허탈해 하시면서도 자신의 사주를 다시 잘 이해를 하시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운년 갑술월 기사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기운년생이시면 1969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52살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전에 다른 데서 봤는데 본인이 특수격, 삼상격, 정격으로 해가지고 부격, 기격이라 재물을 벌 수 있고 또 삼상격이 식상으로 잘 빠져 있어서 식상은 의식주니까 의식주업인 요식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요식업을 했는데 하는 쪽쪽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삼상격이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사주를 풀어봐야 알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인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술토 큰 흙 강하는 대지, 그 다음에 시지에 역시 술토 큰 흙 강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에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의 정화, 시지 술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편은 기토, 술토, 사화, 큰 불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내편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뭐가 있나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고,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뭐가 되죠? 나무가 되겠죠. 자, 식상이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요금 작은 세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술토지장 간의 신금, 시지 술토지장 간의 신금, 그 다음에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무제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은 작은 쇠조각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의 세력이 술토, 사화, 기토 해가지고 내 편의 세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내 편에서 상대편으로 넘어간 오행은 없는지, 또 상대편 오행이 내 편으로 넘어온 건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상대편 중에서 이 간목 큰 나무를 보자고요. 큰 나무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근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관성으로서. 자, 이 나무가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 물을 먹지 못하고 열기운이 거기서 타가지고 거의 빼짝 말라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 간목들은 큰 나무지만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또 그리고 술토 상당히 열기운이 많은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갈증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 죽게 생겼어요. 살길을 찾아보니까 월간에 있는 간목은 오른쪽을 보니까 기토가 보여요. 그래서 합을 청해 가지고 합을 안 해요. 기토에 어차피 흙으로 변하니까 상관없고, 시간에 있는 역시 간목도 살길을 찾아보니까 일간하고 갑기 합을 해서 흙으로 변해버리면 본인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목은 자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간과 연간에 있는 기토와 각각 합을 해서 흙으로 합을 해버리네요. 그러니 이 관은 내 편이 되어버렸죠. 비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 사주가 더더욱 최강사주까지 가버리네요. 그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이라는 육은 하나뿐이다 보니까 이 나무들은 오히려 내 편이 되어버리니까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최강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는데,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갑기 합토가 이루어지면서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사주가 되어버리겠습니다. 불, 흙, 그죠? 간목은 흙으로 변했으니까 그 다음 쇠, 그죠? 불, 흙, 쇠,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삼상격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분이 상담을 했는데 삼상격 정격 사주라 부기하고, 그 다음에 식상으로, 여기 식상이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쭉 쇠로 빠졌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됐으니까 의식주, 식상은 의식주죠. 그래서 요식업이 맞다. 요식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삼상격은 정격은 부하고 기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식업으로 그걸 하게 되면은 재물을 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는 쪽쪽 망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삼상격은 세 가지 오행으로 돼 있기는 돼 있는데 바란스가 무너진 삼상격이에요.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죠. 뭐가 무너졌나요? 이 쇠가 열쇠 또는 숟가락, 이 정도 크기의 쇠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많은 흙들이, 그죠? 술토 하나만 가지고도 이 육은 묻어버리죠. 사환의 경금은 역시 열기운에 사화 큰 불 안에 들어있고, 이 조열한 물에 견제도 없기 때문에 사주가 건조하고 열기운이 많다 보니까 사환의 경금도 녹아버리고, 술토 안에 신금도 역시 토다금매가 됐든지 녹아버렸든지 둘 중 하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금도 역시 이 많은 흙기운에 토다금매가 되어서 거의 사망해 버렸네요. 사주에 있는 열기운으로도 녹아버릴 수 있는 작은 쇠이기 때문에 쇠가 거의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사주는 정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격이 됩니다. 운에서 경금이나 그 다음에 신금이죠. 큰 쇠가 가세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지면서 그때 삼상격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는 이 사주는 가정격으로 해가지고 삼상격을 이룰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쇠,
의식주를 말하는 식상이 녹아버리고 토닥은매로 사라져버렸는데 이 사주로 요식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상격 균형이 무너진 사주가 무재사주가 돼버리죠. 그러면 무재사주가 되면 재물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는데 사업을 하면은 안 되는 사주팔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했던 대운을 보면은 무인 기묘가 보이죠. 나무가 들어오면서 또 흙이 들어오면서 사주에 흙이 많은데 더더욱 쇠를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무운이 들어오면서 불을 생해버리니까 더더욱 열기운이 강해져가지고 쇠를 녹여버려. 쇠가 살아나야 이 사주는 삼상격이 되면서 균형이 맞춰져서 좋은 사주가 있는데 쇠를 거의 매몰시키고 또 녹여버리는 아주 흉한 운기까지 만나서 더더욱 사업이 안 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종격 사주, 특히 삼성격을 볼 때 바란스를 항상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삼성격 사주에 대해서 많은 삼성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균형이 무너져버린 삼성격은 상당히 흉하고 가정격이 되면서 그 삼성격을 제대로 맞춰준 운기에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봤습니다. 자, 경진대운이 가장 좋죠. 이분에게는 56세부터 큰 세기운이 들어오니까 토생금까지 받고, 그러니 이 운이 가장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